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복날이 되면 남쪽에서는 개고기 문제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반대 시위들이 벌어지는데요.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 총영사관 앞에선 미국의 연예인들이 개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적힌 옷을 입고 나와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요. 같은 시각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도 개는 음식이 아닙니다. 먹지 말고 안아주세요. 이런 구호를 외치는 동물보호단체의 시위가 열렸는데요. 나만의 개고기가 잔인한 보양식이 돼버린 이유를 알아봅니다. 여름철 가장 더운 때인 삼복이 되면 예로부터 조상들은 복날에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었는데요. 돈이 없는 서민들은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열기가 많은 게로 게장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게장국을 보신탕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남쪽에선 보신탕으로, 북쪽에선 당고기국으로 불리며 특히 복날에 많이 먹는 음식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야만스럽다며 한국의 개고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보신탕 집들이 뒷골목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보신탕집 영업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내에서도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문전성시를 이루던 보신탕집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 농장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비인도주의적인 도축 방법이 문제가 되면서 개 식용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는 동물 보호단체들의 목소리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보신탕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모 씨 의견인데요.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본다. 진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안 먹기 시작했는데 이후엔 계속 안 먹게 되더라.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실제로 주변의 인식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된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먹을 거 많은 시대에 굳이 개고기를 먹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요즘은 영양 과잉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는 보신탕이 유용한 음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보신탕을 대체할 다른 음식이 아주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복날에 영양분을 보충해서 여름을 나던 시대는 지났다. 보신탕보다 더 필요한 건 깨끗한 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에어컨이다. 그렇죠.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요즘에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개 식용은 존중받아야 될 전통 문화라는 입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미 오랜 기간 큰 시장을 형성해온 개고기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고기 논란이 지속되는 사이 최근 10년 동안 서울 시내 보신탕 집의 숫자는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복날 보신탕 집 앞에 길게 서던 줄은 이제 삼계탕 집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초복이었던 2018년 7월 17일 전국적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더위에도 불구하고 삼계탕을 먹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했고요. 1위 삼계탕에 이어서 닭백숙과 닭튀김까지 더하면 10명 중에 5명이 보양식으로 닭 요리를 꼽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복날 어떤 음식을 보양식으로 먹을까요? 단백질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좋은 비타민 B 등이 함유되어 있는 민물 장어나 낙지, 전복 등도 인기가 높고요. 조선시대 궁중의 보양식이었던 소고기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몸보신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육식만 보양식일까요? 요즘엔 영양 부족보다는 영양 과잉으로 생기는 건강 문제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버섯과 나물 등 채식으로만 육개장의 맛을 낸 채게장과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버섯 들깨탕 같은 채식 보양식의 인기도 높습니다.
특히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물리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 초복엔 번호표를 뽑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얼음을 동동 띄운 차가운 냉면으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궁핍한 시절 먹거리 자체가 소중했던 할아버지 세대하고 다르게 영양과잉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굳이 보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삼계탕이든 장어든 냉면이든 자신이 좋아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복날에 즐기는 건데요. 뭐가 됐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복날 음식이 아닐까요? 2018년 7월 4일 제62회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때는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리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누가 최고의 미인으로 뽑힐까 내기까지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최근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리고는 있는지 이거 사실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최고 미인을 뽑던 미스 코리아 대회, 언제부터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된 걸까요? 1957년 한 신문사 주최로 제1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쟁으로 침체된 분위기도 바꾸고 신문사 홍보도 할 목적으로 미인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활동조차 조심스럽던 시절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하는 미인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아무래도 적었겠죠. 그래서 물색 담당자가 미장원, 양장점 같은 젊은 여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 나서며 참가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미스 코리아 대회는 이듬해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1960년대엔 대통령 내외가 미스 코리아 대회 진선미 당선자를 공식 접견하는가 하면 차를 타고 거리를 행진할 만큼 미스 코리아의 위상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았습니다. 1972년부터는 텔레비전 중계가 시작됐는데요. 이때부터 파급력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인기도 계속 올라가서 198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3회 미스 코리아 대회 중계방송의 시청률은 무려 54%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미스 코리아 출신들의 방송 진출도 본물을 이뤘는데요. 1977년 미스 코리아 진 김성희를 시작으로 90년대에는 고현정, 오형경, 김성령 등이, 그리고 2000년대에는 김사랑, 박시연, 이보영 등이 인기 연예인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스 코리아 대회 인기가 높아질수록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대회 진행자가 가슴, 허리, 엉덩이에 수치를 대며 34, 24, 36 완벽한 비율입니다. 환상적인 몸매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정도로 노골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수치화하고 여성에 대한 획일적인 미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후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사라는 비난이 더해지며 지난 2002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미스 코리아 대회가 사라졌고요. 대신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케이블 방송에서 중계되며 미스 코리아 대회 시청률과 영향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서일까요? 2004년에 폐지됐던 수영복 심사가 지난 2012년 슬그머니 부활했고요.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수영복이 위아래가 붙어있는 원피스에서 비키니 수영복으로 바뀌는 등 주최 측은 사람들의 주목 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수영복 심사 취소, 한국은 오히려 노출 강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네,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미스 코리아 미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가요? 심사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사위원이 그들이 정한 미의 기준에 따라서 미스 코리아를 뽑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만큼 미모뿐 아니라 인성, 학식, 재능 등을 두루 따져야 하는데, 네,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이렇듯 미스 코리아 대회를 둘러싼 비난 여론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
그러니까 사회가 강조하는 여성성을 반대하자는 탈코르셋 운동과 맞물리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1957년 시작된 미스 코리아 대회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 인재 등용문으로 꼽혔고요. 한때는 소녀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명이 뽑으면 100가지의 아름다움이 뽑히는 개성이 미의 기준인 시대죠. 심사위원 몇 명의 잣대로 뽑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주목받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